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세계 문명의 발전과 역사를 통해 인류가 배운 귀중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평화는 말이 아니라 힘으로 지켜진다는 진리입니다. 군사력과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 국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평화 주장은 헛되다는 것을 세계사의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나라에 없는 서름과 전쟁의 참화를 겪어야 했던 이유, 또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국력이 모자랐기 때문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의 번영과 평화를 보장하는 국력의 핵심은 한마디로 경제력과 군사력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또 강한 군사력은 현대 국가의 군사력을 대표하는 첨단 무기인 미사일로 압축됩니다. 현대전에서는 전략적, 전술적 목표에 대한 정밀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미사일 기술이야말로 사산업으로의 파급 효과가 가장 큰 항공우주 기술의 기본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늘날 미사일을 위시한 항공우주 개발 능력은 그 나라의 군사력은 물론 국가 과학기술력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표현됩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1970년대 초에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계획 자체가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공학 박사는 있었지만 미사일의 원리에 대해 아는 사람도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과학자도 전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금속기계 산업의 수준은 정밀 가공 능력이 부족한 정도가 아닌 그릇과 동전을 조주하거나 자동차와 경운기를 조립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주 국방을 위한 미사일 개발은 시작됩니다. 연구원들은 미사일 제작에 필요한 수천 가지의 부품을 직접 개발하고 시험하며 제작 및 조립도 직접 수행했습니다. 미국 모르게 당시 한국의 기술만으로 구에서 유를 천주해야 하는 첨단 무기 개발이 얼마나 어려운 도전이었을지 짐작이 갈만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 경험과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미사일 개발에는 보통 10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백곰은 계획 수립 시점부터 6년, 본격적인 개발 착수 시점부터는 4년 만에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인력, 기술 자료, 공장, 설비, 자금 등 모든 것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미사일의 체계 개념 설계에서부터 분야별 세부 설계, 해석 기술 확보와 연구 개발, 제작, 시험을 위한 장비와 시설 확보 등을 추진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백곰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처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 자료가 전무하고 생산에 필요한 제반 산업 여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4년 만에 생산까지 해냈기 때문입니다. 1978년 9월 26일 국방과학연구소 한흥 시험장에서 세계 7번째로 국산 미사일 1호 백곰의 시험 발사가 성공하자 미국은 경악을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위컴 당시 주한 미군 사령관을 통해 사찰을 하고 미사일 개발의 중단을 요구해옵니다. 백곰의 공개 발사 행사가 이루어진 다음날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남한이 개발한 유도탄은 원시적인 포물선 비행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정밀도도 부족하다는 평가와 함께 개발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기사를 올리면서도 대단한 성과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어 9월 29일에는 소련의 국방성이 남한의 핵 개발을 경고한다는 성명까지 발표합니다. 미국은 주한 미군 사령관의 사찰에 이어 카터 행정부가 급히 파견한 7명의 사찰관도 국방과학연구소에 찾아 그동안 과정을 알게 되면서 극도의 우려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9년 7월 주한 미군 사령관 위컴 장군은 공식적으로 노재현 국방장관에게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는 공식 서한을 미정부를 대신해 발송합니다. 이에 대해 노재현 장관은 1979년 9월에 우리의 미사일 개발 범위를 미국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회신하게 되는데 이때 언급된 것이 사거리 180km 이내 탄도 중량 500kg 이내의 조항입니다. 180km로 지정한 이유는 한국 본토 및 서해 5도에서 평양을 공격할 수 있는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국이 원하던 바였기 때문에 즉각 쌍방의 협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문서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한미미사일 협정 또는 한미미사일 지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험난한 과정을 거친 미사일 개발은 쿠데타로 들어선 전두환 정권에 들어서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미국이 반대하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정권 유지 차원에서 이제까지 일궈낸 미사일 개발 정책이 중단되는 위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1983년 아운산 사태로 개량형인 백고미를 현무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재개하게 됩니다. 4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었지만 한국의 기술력은 뛰어났습니다. 사거리가 늘려지고 성능에 뛰어나게 향상되기 시작하자 미국의 간섭이 심해지게 됩니다. 1990년 국산 미사일의 사거리 문제를 두고 한국과 미국이 본격적으로 마찰을 빚기 시작합니다. 이후에도 그렇지만 사사건건 미국은 견제를 했고 이로 인해 많은 부분에서 개발이 난항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국은 은밀하게 필요한 기술을 미국 모르게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현무의 2차 양산 사업 착수 준비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1990년 노태우 정권 시 영국 페란티사와 관성항법 장치 도입, 수가 계약 과정에서 관성항법 장치에 들어있는 자이로가 미국 회사 제품이라 미국의 수출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자 이때다 싶은 미국이 부품 수출에 제동을 겁니다. 미국은 최첨단으로 개량된 현무의 사거리에 대해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한 용인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한국은 급히 미 국무부에 직접 가서 각종 기술 자료 등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현무의 사거리가 180km 이내라는 사실을 해명하고 미국이 원하는 협정에 사인을 하면서 미국산 자이로의 수입이 허가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추가 압박 수단을 확보하면서 직접적인 감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이 원할 때는 핵무 포대에 대한 사찰 및 필요한 자료 제출 의무, 그리고 생산시설 점검도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추진기관 등 주요 부위에 봉인하여 다음 사찰 시 확인할 수 있게 한 철저한 감시 체계를 확보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손발을 모두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5년이 지난 1995년 김영삼 정권의 가을에 미국은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나라가 한미 미사일 협정을 위반하는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 예전처럼 순순하게 대응할 것 같았던 우리 정부는 왠지 미국 측에 강경하게 맞서고 나서면서 미국을 당혹하게 만듭니다. 이유는 미국의 요구에 순응하고 있을 한국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때는 모든 부품의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미국의 부품 수출이 없이도 우리 자체 기술력으로 현무급 유도탄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국산화를 이룩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180km 500kg의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역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 아연실색해하면서도 한국의 기술에 감탄해하면서 협상 제의를 하게 됩니다. 꿀리지 않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우리의 주장과 미국의 주장이 극명하게 대립하면서 1996년에 시작된 협상은 2001년 초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김대중 정권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미국의 사찰 철대와 300km 500kg 능력 확보에 대해 미국이 양해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2012년 이명박 정부는 사거리 제한을 800km로 늘렸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획기적인 개정을 하게 됩니다. 2017년 모든 미사일에 대해 한두 중량 제한을 철폐시키고 이어 2020년 미국은 한국의 독자적인 개발을 더 이상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액체 연료 대신 한 걸음 발전한 고체 연료를 쓰도록 허용하기에 이릅니다. 이는 400km를 더 날아갈 수 있어 일본 본토 전역과 중국 북경은 물론 만주 지역을 타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800km로 정해진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연장에도 미국은 유연한 입장을 가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해서 발표만 하지 않을 뿐이라는 해석입니다. 사거리 연장은 한국이 직접 중국 베이징을 타격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미국이 직접 미사일을 배치하는 대신 동맹인 한국을 활용해 중국을 견제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 백곰의 개발을 통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신념과 하면 된다는 불굴의 투지가 이들을 무리한 도전에 나서도록 했고 마침내 성공을 이끌어냈습니다.
생소하던 각종 신기술이 국내에 도입되고 산업 현장에 이식되었습니다. 시스템 엔지니어링, 비철 금속의 정밀 가공 기술, 자동차 관련 기술, 항공우주 관련 기술 등도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어떤 나라가 이렇게 시도해 보았겠습니까? 제가 주요국을 모두 찾아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선진국 몇 개국엔 1979년 그 당시 어느 나라도 없었습니다. 또 지금도 없습니다. 제가 찾아낸 것은 오로지 한국인만이 해낸 위대한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에서 제작하여 게시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